이런 그림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잘 그렸나 못 그렸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그렸나 못 그렸나는 똑같이 그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 탁 멈춰 서서 기다립니다. 나는 당신의 큰 호기심으로 관찰하지만 마치 선생님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오! 여성이면 요 왼쪽 마스크가 올라가고 남성이면 오른쪽 마스크가 올라가면서 디지털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다른 페르소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떠한 할머니가 K-POP 아이돌이자 해적이 돼가지고 해양 어드벤처를 떠나는 얘기를 사용하고 쓰고 계세요. 이런 디지털 작업도 이번에 재밌고 또 이 작가도 되게 섬세한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 주말은 작가. 보통 우리가 조각은 육중한 조각의 재료로 뭘 제일 많이 써요? 나무와 돌과 철과 금속 이런 걸 쓰는데 이 작가는 종이로 조각을 만들어. 내가 이 작가 아까 저쪽에서 처음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었냐면은 루이스 부르주아 생각이 났었어. 루이스 부르주아가 그 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삶의 억압과 경험들을 내장이 빠져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붉은 천덩어리 막 이런 걸로도 표현하곤 했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이 작품이 꼭 뭔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도 색깔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재료로는 이게 가볍고 약한 종이로 만들었지만 그 형상은 되게 완고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워 보이고 조재영 작가의 쌍둥이 정원이랍니다. 여긴 또 모처럼 그림을 볼 수 있네. 그림을 보게 해주는데 작가가 익숙했던 동네 뒷골목 풍경이라는데 동네 뒷골목 풍경치고는 좀 무섭는데? 카라바지오가 17세기 바로크 회화의 선구자인데 그 사람이 이게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 작품들은 평온하고 정적인데 카라바지오는 거기에 되게 극적인 효과를 빛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쓴다거나 구도를 좀 극적으로 많이 썼는데 카라바지오가 제일 즐겨 썼던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러니까 주황색에서 빨간색 사이에 들어가는 그 붉은색 조의 그러니까 벽돌색이라고 불리우는 그 색깔들을 주로 써가지고 그 극적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했었는데 이 전시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붉은 톤의 작품들이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네요. 근데 오른쪽 작품 보면은 뭔가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듯한 뒷골목이 뭔가 다 죽은 상권인 것 같이 조금 기운 없는 시무룩한 표정의 저런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작가가 이런 붉은 색조를 사용하면서 동네에 활력이 돌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잘 그렸나 못 그렸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그렸나 못 그렸나는 똑같이 그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더 극적인 그런 상황을 잘 표현했나를 이 그림에서 봐야지. 난 잘 그린 것 같아. 인물 표현 되게 좋은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을 사진처럼 보이는 그대로의 형상을 보이는 것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으면 난 그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가는 이런 느낌들을 잘 그리신 것 같아. 이 작품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김원화 작가의 작품 관람 안내. 이 작품은 생성형 AI가 어떻게 파악하고 뭘 보여주는지 뭐 이런 인공지능이 포함되는 작품이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 가보겠다. 도전. 거울방. 여기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 탁 멈춰 서서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시간이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거울방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되게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나는 당신의 큰 호기심으로 관찰하지만 마치 우리가 항상 이 세계 사이의 문턱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작가들 너무 재주 있다 요즘. 여성이면 요 왼쪽 마스크가 올라가고 남성이면 오른쪽 마스크가 올라가면서 이 디지털 세계 안에 있는 좀 다양한 다른 페르소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데 우리의 프로필을 올리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디지털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가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게 수정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자라고 인식하긴 했는데 가끔 남자로 날 인식하려고 그랬었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익명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정말 SNS 상에서만 화려하게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여기서도 새가 등장하는데 작가님이 약간 예전부터 뭔가 동식물이 샤머니즘에 많이 사용된다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고전 아시아 설화에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시베리아 설화 중에 대지의 태초에는 새가 있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다고 해요. 그 설화를 바탕으로 뭔가 여성이나 독수리, 새가 이렇게 좀 교감하고 하는 장면을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그렸고, 그 똑같은 드로잉을 이렇게 벽에다가도 좀 그려서 예전에는 약간 암각하듯이 돌에다가 새겼던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재밌다. 약간 거친 돌 표면 같은 느낌도 만들어내고. 옛날 사람들이 왜 돌 표면에다 벽화 그렸었잖아. 얄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신인호라는 어떠한 할머니가 K-팝 아이돌이자 해적이 돼가지고 해양 어드벤처를 떠나는 얘기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신인호 어드벤처, 신인호 역사기 16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어떠한 역사가 어떻게 좀 대안적으로 크게 그려질 수 있는지, 뭔가 K-팝 아이돌이고 또 해적으로 해양 어드벤처를 떠나다 보니까 작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크게 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팬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팬에 돌아가면서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지만 카메라에 담겨졌을 때는 이 팬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간극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래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히스토리라는 단어 자체가 남자들의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가장 소외된 사람, 여성이고 젊은 사람이 아닌 늙은 할머니이고,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요즘 가장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팝 스타이자, 해적이라는 건 옛날부터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는, 항해를 통해서 개척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이 특이한 이 구조물이 해적선에 노를 젓는 걸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구조. 현대미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우리가 소소하거나 사소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딱 찍어서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인류 보편의 이야기, 혹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어떤 주제들을 찾아내는 것도 요즘 현대미술의 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작가님 대상 받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할머니가 직접 춤을 추신 건 아니겠지? 이거는 손수민 작가님 영상인데, 이게 뮤직박스라고 해서 작가님이 실제로 이 폐공장에 가가지고 뮤직박스를 설치해서 이게 오르골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에 작가님이 이렇게 실제 상업적인 만들어진 오르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실제 작가님이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런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노동의 역사라든가 노동의 착취, 노동의 현장을 좀 다루고 있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많은 것들이 기계로 의해서 대체되지만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오르골에 빗대가지고 직접 작가님이 몸으로 뛰며 오르골을 돌리고 있는. 그 또 재밌는 거 내가 또 봤어. 이 작가님 이렇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삑삑삑 돌리면 되는 오르골을 직접 몸으로 뛰면서 오르골의 소리를 내고, 뛰었던 흔적처럼 동그란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글도 썼는데, 사회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작업이어서 원래는 실제 여기 조금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관람객분들이 이걸 실제 돌리시다 보니까 좀 많이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한번 잡고 뛸 수 있었는데. 이건 구나 작가님 마지막 작가님. 작가님은 자기 몸을 좀 형상화해가지고 되게 마르고 엄청 키가 크세요. 마루 키 크다. 자코메스인 줄 알았다. 철사는 엄청 단단하고, 근데 또 천은 엄청 또 유약하다 보니까 좀 두 다른 성질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좀 수용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상아뼈 시리즈인데 철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들이 신체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물리적인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해요. 실제 재료가 그럼 상아뼈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저게 약간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던 작가님의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거대한 한 점의 설치 미술.
자꾸만 아까 왜 배윤환 작가님의 쳇바퀴 도는 다람쥐 생각이 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나 자신을 잃고 그래서 정말 깡마른 철사 조각으로만 남은 것 같은 이런 사람의 형상에 뭔가 치유의 의미를 담은 물 그릇? 뭐 실제 상아뼈는 아니지만 상아뼈 같은 희고 투명한 재료를 이용해서 철사가 마치 실처럼 이렇게 뚫고 다니는 형상을 통해서 그래도 끝없이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예술의 역할 아닐까? 이런 거?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숭고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 송은미술관은 삼탄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모기업인데 삼탄에서 이니셜을 따서 ST 인터내셔널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젊은 한국의 작가들을 후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2001년부터 쭉 작가를 후원해 왔었는데 2011년에 시상식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리뉴얼을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상 수상자 1명을 선발하되 최종 후보군의 작가들 전시를 같이 열면서 마치 관람객들이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여러 작품들 어떤 작가인지 한번 같이 보면서 의견 나누고 전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대상 수상자를 이제 선정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